네, 오늘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80여일 만이었는데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이 불구속 기소됐고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됐던 인물들은 불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자, 강민구 변호사와 성완종 리스트 수사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던 8명의 여권 핵심 인사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불구속 기소한다고 하고요.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중간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사 결과였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부터 이 수사의 어떤 단서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된 거고, 네. 홍준표하고 이완구 총리에 대한 기소도 상당히 아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분들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게 불구속 기소가 되면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물론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서면 수사만을 진행해서 이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많았는데요. 조금 전에 이 강 변호사님은 이 검찰은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이 서면 수사, 검찰로서는 최선의 수사였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서면 수사라는 게 한계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미 서면 수사로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 검찰에서 갖고 있는 어떤 수사의 어떤 단서가 너무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성완종 씨의 어떤 메모 쪼가리 하나만 갖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도 있다고 봅니다. 또 설사 불러갖고 물어본다 해봤자 검찰에서 압박 카드가 없는 이상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압박 카드가 없었다. 그런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변호사님이 메모 쪼가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애초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제 수사한 것 같은 또 느낌이 든단 말이죠. 아니죠.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증거로서의 어떤 가치가 그것만 갖고는 너무 구체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성이 없고 이제 부족함은 있었다. 지금 이 강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서면 수사 얘기 말고 지금 검찰의 수사 방법, 수사 기법들은 좀 더 다양화돼 있지 않나요? 예, 물론이죠. 지금 검찰의 수사 기법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돼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성완종 씨 어떤 측근들의 동선이라든가 성완종 씨 본인의 동선, 여러 가지 자금, 출처 이런 것들을 다각적인 방면으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검찰이 어쨌든 야심차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지적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그럼 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 것이 옳을까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검찰에서 더 이상 만약에 수사할 방법이 없다면은 검찰에서 더 이상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홍준표하고 이완구 총리에 대한 어떤 공판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녹록하지는 검찰에서 않다. 아마 거기에 또 많은 또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검사 경험을 해보셨던 또 지금 이제 변호사로 계시는 강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중간 결과 발표가 우리 검찰의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저는 솔직히 제가 친정이 검찰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 특수부검사 출신인데 특수부검사들이 어떤 속성이 어떠한 이런 수사를 그렇게 일부러 덮거나 봐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잘. 그들도 굉장히 어떤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봐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애초부터 검찰에서 갖고 있었던 카드가 너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더 다양한 정황 증거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검찰의 당사자가 또 이미 고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당사자가 고인이 아니었고 또 기업체가 살아있는 기업체라면은 뭔가 검찰에서 어떤 다른 어떤 압박 카드를 써갖고라도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이미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분이 남겨놓은 거라는 거는 이제 메모지밖에 없고 비밀 장부라든가 이런 거
검찰에서 이제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제 성완종 메모 8명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것이요. 리스트에 거론되지 않은 인물 가운데 이 야권, 야당에서는 김한길 의원, 그리고 또 여당에서는 이인재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지금 검찰에서 현재 체포영장을 아직 청구를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국회에서는 또 방탄국회 같이 또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가 좀 강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 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들이 그 국회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또. 네. 그게 또 검찰이 또 애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을 수사하는 데는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 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방탄을 활용하는 데는 또 여기는 여야가 없더라고요. 지켜보면 맞습니다.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 핵심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또 의구심이 이제 깔려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어주면 되는데. 분명히 그 성완종 씨가 주지도 않은 걸 줬다고 이렇게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만, 물증은 없으나 심증은 남는다. 뭐 이런 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사건에 이제 이런 마무리가 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좀 국민적인 불신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가 있으면 검찰이 항상 문매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저도 사실 현직에 있을 때 참 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사실 검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도 밝힐 수 없는 거를 잠깐 부실 수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검사들이 어떤 사기를 너무 꺾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생각은 좀 듭니다. 솔직히. 네, 부실 수사다, 뭐 검찰의 무능이다 이런 또 질타를 받게 되면 열심히 한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하거나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특별수사팀은 해체가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관련 수사는 다 종료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아직 이인재 씨하고 김한길 씨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특별수사팀에서 하지 않고 아마 중앙지검으로 아마 해갖고 이관이 되고요. 이관이 돼서 사건을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불구속 기소기는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또 이 검사들이 계속 참여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자,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요. 이 정치권에서는 또 특검에 대한 요구가 나옵니다. 이게 뭔가 좀 부실하다, 끝이 좀 이게 미심쩍다 하면 특검 요구가 항상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특검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혹시 특검을 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가상의 이야기지만 이번과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예측은 못하겠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특검에서 이렇게 대단한 거를 새로 발견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사건이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라서 검찰이 어떠한 그 현재 실세를 비호해줬다든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면은 홍준표 이완구도 역시 봐줬겠죠.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특검을 해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특검을 경험해온 바 그 결과는 일반적인 검찰의 수사 진행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검 무용론이라는 말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특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대가 없다. 좀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또 굉장히 또 국가 예산도 많이 낭비하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마치 정치적인 문제를 주장하는 이용하는 거죠. 특검을 이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이 특검의 본래의 취지하고 지금 벗어난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법제도가 조금 바뀌어 있는데요. 이 특검에 대해서 지금 언급 주신 게 상설 특검도 마찬가지 상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검사 출신의 강민구 변호사였습니다.